캘리포니아에서 어제 예비선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예비선거에서 저희가 어제 보도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상이 됐던 부분들이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파란을 일으킬 만한 결과들이 나왔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거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를 받은 공화당 후보들이 아주 선전을 해주었다. 민주당 텃밭인 캘리포니아에서, 더더군다나 부정선거가 상당히 의심되고 있는 캘리포니아에서 상당한 선전을 거두어 주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공화당 소속 사업가이자 평론가인 스티브 힐튼, 바로 이 인물인데요. 스티브 힐튼이 캘리포니아 주지사 예비선거에서 선두주자로 부상을 했습니다. 11월 본선거에 진출할 두 자리 중 하나를 확보하기 위한 경쟁을 주도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이런 이제 보도가 나왔습니다. 개표가 50%를 약간 넘긴 그런 상황에서 힐튼이 27.8%의 득표율을 보였고요. 지금 민주당의 강력한 후보인 제비어 베세라 이 후보는 지금 25.4%, 그래서 2.4%포인트 차이를 보입니다. 물론 역전될 수도 있는 거긴 하지만 1등, 2등 자리는 그대로 유지를 할 것으로 지금 분석이 됩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논란이 많은 이 정글 프라이머리 제도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어제도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만은 모든 후보자가 정당에 관계없이 똑같은 투표용지에 해서 경쟁을 하게 되고 득표율 가장 많은 1등, 2등이 본선거로 나가는, 같은 당이어도 둘이 같이 그냥 본선거로 나가는 이런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억만장자인 톰 스테이어는 19.6%를 득표하면서 3위에 그쳤다고 합니다. 힐튼은 공화당이 오랫동안 민주당의 영향력 아래에 있던 주에서 다시 영향력을 되찾으려는 움직임 속에 유리한 위치를 점하게 됐다, 이런 평을 받았습니다. 아직 최종 승자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1등, 1등이 지금 확정이 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캘리포니아주 선거는 선거일 이후에도 우편 투표나 투표함 투표가 집계되면서 선거 결과가 뒤바뀌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일들이 과거에도 많이 있었죠. 왜냐하면 공화당이 본투표에서는 이겼는데 우편 투표를 보내온 거를 집계를 했더니 민주당이 살짝 이겼다, 역전당했다, 이런 일들이 과거에도 계속 있던 곳이 캘리포니아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일단 선거일, 예비선거일 당일 투표에서는 지금 힐튼이 1등을 달리는 것으로 나왔으나, 하지만 우편 투표가 집계가 되면 결과가 좀 바뀔 수도 있다. 전통적으로 이제 우편 투표는 민주당 쪽의 지지가 더 많이 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집계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민주당 투표가 더 많이 나오는 것이 좀 수상하다라고 저희가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결국에는 일종의 부정선거 조작, 선거 조작과 관련되어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계속 나오고 있긴 합니다. 자, 현재까지 힐튼과 베세라가 앞서고 있고 스테이어가 약간 뒤처져서 1, 2, 3등 이렇게 지금 달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힐튼은 투표가 마감된 뒤에 지지자들에게 캘리포니아의 변화가 찾아오고 있고 이미 오래전부터 필요했던 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캘리포니아에 살고 계신 많은 유권자분들은 실제로 그런 얘기를 해주십니다. 예전하고 분위기가 달라져서 공화당 지지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났고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들이 좀 줄어드는 모습을 보긴 여전히 많긴 하지만 뭐 과거에 비하면 공화당 지지자가 많아졌다라는 이야기를 좀 많이들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변화가 결국은 이제 결과로 이어질 때가 됐다라는 게 힐튼의 이야기인 것이죠. 자, 스테이어 역시 변화를 내걸고 선거운동을 펼쳤지만 관점이 좀 달랐다고 합니다. 헤지펀드 매니저 출신인 기후운동가 이 스테이어는요, 그의 기업과 자신과 같은 초부유층에 대한 세금을 인상하겠다. 내가 부자지만 부자들 세금 더 부자세 높이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을 패배시키려 애쓴 금권 세력을 이겨낼 것이다라고 선언을 해서 좀 아이러니한 눈길을 좀 끌었다는 거예요. 베세라 같은 경우에는 바이든 행정부에서 보건부 장관까지 했던 그런 인물인데, 보건부 장관이요. 그리고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법무부 장관도 했던 인물이고 연방 하원 의원을 오래 역임했던 그런 달고 다른 정치 베테랑입니다. 근데 이분이 본인의 경력들을 지금 내세우는 것이죠. 본인은 행정부에서도 일했고 주정부에서도 일했고 연방정부에서도 일했고 연방의회에서도 일했다. 나 같은 안정적인 지도자가 없다, 뭐 이런 이제 자신을 어필을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유권자들이 결국 자신의 메시지에 공감하게 된 것이다.
본인은 원래 낙마할 줄 알았는데 낙마하지 않고 2등 자리를 지켰던 것은 결국은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이다. 민주당 후보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은 좀 뒤로 밀려나지 않을까라고 우려를 했었기 때문에 이런 거죠. 약자가 끝까지 싸움을 이어갔다. 본인을 약자로 묘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이제 민주당 사람들이 흔히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약자 코스프레 하는 거. 자기는 피해자 코스프레, 약자 코스프레. 나도 약자야. 내가 약자를 위해서 나설게. 뭐 이런 식의 그런 감성적인 그 선거운동을 하는 게 민주당 정치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61명의 후보가 출마한 캘리포니아 주지사 예비선거에서 가장 많은 표를 받은 상위 2명, 이 11월 본선거에 진출을 하게 됩니다. 자, 로스앤젤레스 시장 예비선거도 상당히 관심을 많이 모았는데요. 캐런 베스, 이 현재 시장이죠. 로스앤젤레스 현 시장이 지금 재선에 도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12명이 넘는 후보들이 출마를 했는데 그중에서 가장 두각을 나타낸 인물은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를 받고 있는 스펜서 프렛이라는 인물입니다. 전 리얼리티 TV 스타 출신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스펜서 프렛을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를 해주었다라는 것은 이유가 있는 거죠. 그만큼 가능성이 있으니까 지지를 해주는 거지 당선 가능성 없는 사람한테 무조건 지지해주는 그런 스타일이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 근데 프렛은 개표 결과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기자들 앞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녀가 원한다면 매주 금요일마다 토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지금 이 베스 현 시장과 본인이 이제 선거를 맞붙게 되는데 현 시장만 원한다. 캐런 베스만 원한다 그러면은 우리는 매주 금요일마다 토론회 갖자. 디베이트를 하자라는 이야기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우리 도시가 나와 이웃들을 저버렸다고 느껴서 이 일에 뛰어들었다. 시행정이 그들만을 위한 행정을 하지 도대체 시민들을 위한 행정을 하는 것 같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정치판에 뛰어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로스앤젤레스의 현재 상황을 암울하게 묘사하면서 노숙자들을 돕는 것을 포함해 자신이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들을 밝히는 그런 기자회견을 가졌었습니다. 프렛은 자신에게는 민주당 지지자뿐만 아니라 공화당 지지자들도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신의 선거운동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기를 나는 이제 그만해야 한다고 생각한 로스앤젤레스 시민이고 나서야만 했다. Enough is enough란 말이 있죠. 미국 말에. 그만하면 됐다. 더 이상 안 돼. 더 이상 안 된다라는 의미인데 이제 더 이상 안 된다는 거죠. 내가 나서서 시행정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겁니다. 나는 내가 모두의 시장임을 보여드리겠다. 난 공화당 유권자들만의 시장이 아니고 민주당 유권자들만의 시장이 아니고 나를 지지한 사람들만의 시장이 되지 않겠다. 모두를 위한 시장이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벌써 하고 있는 겁니다. 베스 시장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임기 동안 우여곡절이 있었음을 인정을 하기는 하면서도 미국에서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이 로스앤젤레스라는 도시에서 노숙자의 수가 감소했고 살인율이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노숙자 수가 그냥 줄어든 게 아니죠. 캘리포니아 주민 여러분. 캐런 베스가 잘해서 노숙자가 줄어들었다고 생각하시는 분 별로 많지 않을 것 같은데 그걸 자랑하고 있는 이유는 뭔지 모르겠습니다. 살인율이 사상 최저치를 기록한 게 캐런 베스가 잘해서 그런 건가요? 캐런 베스가 로스앤젤레스 경찰한테 지원을 많이 해줬습니까? 법을 바로 세우는 거를 옹호를 많이 해주었습니까? 그래서 살인율이 줄어든 겁니까?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본인의 공로가 아닌데 본인의 공로를 자꾸 돌리려고 하는 이런 얄팍한 모습들을 저희가 봅니다. 베스는 힘든 첫 임기 동안 자신을 믿어준 지지자들한테 감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선거에서 승리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결과를 지켜봐야죠.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캘리포니아 주지사 LA 시장은 전국적으로도 관심을 갖고 있는 자리이어서 저희가 소개를 좀 해드렸고요. 자, 이왕 캘리포니아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국계 출마자들에 대한 소식도 전해드려야 되겠습니다. 제40 선거구 연방하원 영킴 하원 의원이 지금 현직 하원 의원이죠. 그런데 지도가 바뀌었습니다. 이 40선거구가 지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41선거구가 또 따로 있는데 41선거구도 공화당 의원이 현직 의원입니다. 켄 캘버트라는 하원 의원도 이 지금 영킴 의원이 있던 40선거구랑 교묘하게 합쳐지게 됐습니다. 일부는 이제 다른 지역구로 넘어가게 되고요. 이 두 지역구가 40지역구로 합쳐지게 되면서 공화당 후보들끼리 싸우는 그림이 나오게 됐습니다. 이거 참 재미있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개표가 53.2% 돼 있는 상황에서 영킴 의원은 21.6% 그리고 캘버트 의원은 36.2%. 그러니까 지금 캘버트 의원이 좀 훨씬 더 많은 득표를 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은 어찌됐든 지금 영킴 의원이 간신히 턱걸이이기는 해도
지금 본선으로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는 요번에 선거구를 다시 선거구 재획정이라는 것을 하면서 공화당 의원들 숫자를 최소 3명에서 많게는 5명까지 줄이겠다라는 목표를 세워두고 있는데요. 지금 5명을 줄이는 게 목표입니다. 그리고 공화당 의원 5자리를 민주당 자리로 바꿔버리는 것이 요번에 지도를 새로 그리게 된 배경이라서 그 영향을 지금 받는데 하필이면 영킴 의원. 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아이사 의원 같은 경우는 아주 강직하고 쿠팡 문제 가지고 또 한국 정부를 비난하는데 앞장서기도 했었고, 장동혁 대표가 미국을 방문했을 때 제일 먼저 만나주었던 하원 의원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름이 지금 한인 사회에 익숙한 이름인데, 아이사 의원 같은 경우는 요번에 선거구가 다시 바뀌면서 그냥 출마를 포기했습니다. 거기 뭐 쓸데없는데 시간 낭비하고 내가 거기 할 필요 없다 해가지고 출마를 포기한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연방 하원 공화당 의원들 중에 캘리포니아 의원들이 5명이 줄어든다라는 건 서글픈 소식인데, 공화당한테는. 근데 이런 일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하필 거기에 이제 영킴 의원의 지역구도 들어가 있다. 자, 47 선거구는 민주당 쪽의 한국계 의원입니다. 데이브 민 의원은 55.3% 개표 기준에서 42.7%의 득표율로 1위를 기록하면서 본선 진출을 확정지었습니다. 2등은 제니 레이 루루라는 공화당 후보가 26.8%를 득표하면서 지금 2위를 차지하게 됐고요. 그래서 본선에서 지금 붙게 되는데, 아마 공화당의 이 루루라는 공화당 후보보다는 민주당의 데이브 민 후보가 좀 당선이 유력시 된다라는 분석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차하면은 지금 영킴 하원 의원이 공화당 하원 의원으로서는 한국계 중에 유일한 의원인데, 요번에 어쩌면은 자리를 좀 내어주게 될 가능성이 좀 얘기가 되고 있어서 미국에 살고 있는 한국계 보수주의자들 사이에서는 좀 씁쓸한 소식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직 뭐 선거가 끝난 건 아니니까 많은 지원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려운 선거를 치러야 될 것 같으니까요.